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어입니다. 4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중단타 전략도 쓰는데 4월달은 마수거리를 한 건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익 난 게 좀 있는데 매도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한 3천만원 이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데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도 4월달에는 좋은 성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달려봅시다. 돈세형 댓글에 HMM 분석을 좀 해달라고 올라왔는데 제가 바쁘게 움직여서 자료를 수집하고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검토해보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돈세형 가족분들은 제 방송을 보고 HMM을 매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타이밍이 아직 아닌 것 같고 타이밍이 좋은 주식도 많은데 굳이 불확실한 해운주 HMM을 매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시고요. 또 좋은 기회가 온다면 기회를 노렸다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HMN은 해운주예요. 해운주에서 컨테이너 수출할 때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나르는 해운업을 전문업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 뜻은 경기가 나쁠 때는 적자가 날 수 있고 경기가 좋을 때는 물동량이 터지면서 배가 모자라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에요. 왜 매수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경기가 화려한 시기는 벌써 지나갔습니다. 1년 전, 한 2년 동안 매우 화려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경기라는 거는 순환을 하기 때문에 사이클로 순환을 하기 때문에 다시 좋은 시절이 온다면 또 매수하면 큰 돈을 벌 건데 화려한 시절은 다시 올 수 있을까? 언제 가능할까? 그게 중요하겠죠. 돈세형이 보기에는 돈세형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이 타임 때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주식을 입문할 때 경기 사이클, 반도체가 들어갈 타임, 해운주가 들어갈 타임, 어느 정도 내 섹터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분야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해운주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경기가 꺾이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시기예요. 그 경기 침체가 얼마나 길어질지 짧아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좀 전문가는 경기는 미국의 연준 금리가 정체해서 금리를 내릴 때 그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아니죠. 아마도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는 더 올 수 있고요.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 내리는 시점은 올해 잘하면 하반기 아니면 내년입니다. 까놓고 이야기해서 HMN은 올해 쳐다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석을 부탁한 구독자 HML을 가지고 있는 구독자에게는 개인적으로 미안하지만 주식은 냉철하게 제가 선심 쓰면서 좋아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HMM은 결론은 뭐냐?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연준 금리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연준 금리가 내리는 타이밍을 노리면 좋겠어요. 굳이 지금 없는 분들은 매수할 필요가 없고요. 왜냐면 지금 턴에서 올라가는 주식은 대한민국에 많거든요. 굳이 불확실한 HMM을 매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상하이 컨테인 운임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20년도에 바닥을 찍고 이렇게 4배, 5배 올랐죠. 그럼 주식을 이 타임 때 매수를 해서 오늘 이 타임 때 매도를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HMM이 돈을 많이 번다고 이 타임 때 따라가 들어가신 분들, 이 타임 때 따라가는 분들은 지금 반토막이 났죠. 제자리로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1년 사이. 여기서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몇 년을 이렇게 수평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보면서 정체가 되고 바닥을 다질 수 있지만 수평으로 갈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HMM의 매수를 반대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시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다? 그러면 그때 매수해야겠죠.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굳이 HML을 매수하는 거는 좋은 투자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매수하신 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제 LG에 다니는 후배도 저를 따라해서 주식을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젠 독립한다고 혼자 공부해서 HMN을
매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왜 나한테 안 물어봤냐 그런데 주식 투자를 우습게 생각했던 거죠. 제가 탁탁 알려주니 뭐 그럭저럭 수익이 나니 투자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20몇 년 노하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내가 투자한 섹터가 어떻게 민감주인지 경기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사이클은 어떤지 잘 알아야 될 겁니다. 해운주는 사이클이에요.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 사이클은 아닙니다. 벌크선이 있는데 벌크선 사이클과 컨테이너 사이클은 또 틀려요. 돈세형이 펜옵션을 좋아하지만 펜옵션을 8,000원대 매도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8,000원을 작년에 전량 매도하고 다시는 안 보는데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서 펜옵션도 저도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실적을 보겠습니다. 20년도 6조 4천, 그리고 21년 13조, 22년 18조 최고치를 찍죠. 23년 예상은 반토막이 나면서 9조 4천억을 이야기합니다. 영업이익은 20년도 9,800억, 21년도엔 7.3조, 그리고 작년에는 거의 10조가 났죠. 올해는 2조 정도 급감을 하죠. 매출액도 급감을 하고요. 급락을 하고 부채 비율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지 많이 줄였어요. 유보율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배당금은 1,200원 6%대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배당금도 올해는 많이 내린다고 예상을 합니다. 올해 매출액, 올해 순이익을 돈세형은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상인 거고 더 단가가 내려갔을 때는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HMM의 예전보다 좋은 거는 2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기 때문에 현금이 많다는 그런 좋은 게 있어요. 그 현금 갖고 여러 군데에 투자를 하겠죠. 자동차에 투자를 하고 건화물에 투자를 하고 선종의 다양성으로 가겠지만 HMM을 또 돈세형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가 확실히 없습니다. 그냥 해운주만 하고 있는 거죠. 확실하게 새로운 먹거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주인이 없고 나라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새로운 먹거리는 민간 기업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부터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 더 지켜봐야 할 타이밍입니다. 글로벌 해상 교역량은 이렇게 그래도 23년 꾸준히 상승을 했지만 뭐 그렇다고 급격히 상승하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해운이 나쁜 분야는 아닙니다. 나쁜 섹터는 아닌데 경기가 어떻게 턴을 하고 올라가냐는 타이밍을 봐야겠죠. 빅딜 앞둔 HMM 업황 내리막에 OPC 감산까지 엎친데 덮칠격. OPC가 여기서 왜 나오냐? 해운은 매출액의 원가에 제가 알기로는 원유, 그러니까 에너지죠. 기름값이 30%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원유값이 만약에 100달러 가면 기업 실적에 매우 나쁜 현상이 생기죠. 원유가 한 80달러지 않습니까? 80달러인데 여기서 100달러로 가면 좀 안 좋아지는 거고 80달러 내려가면 기업은 좋아지는 거죠. 19년도에 보면 매출액은 5조고 적자가 났던 회사예요. 근데 20년도부터 점점 올라가더니 22년도에 피크치를 치고요. 23년 추정은 매출액은 반토막, 순이익은 더 많이 내려가죠. 만약에 또 더 내려간다? 그럼 적자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돈세형이 보기에는 이렇게 급격한 상승은 절대 없을 것 같고 아마도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시기가 있을 것 같고 그 뒤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돈세형의 생각입니다. 돈세형 생각은 당분간 이렇게 정체로 수평으로 가다가 경기가 확실하게 턴할 때 그때 다시 상승할 거다, 이 얘기죠. HMM의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지분 매각,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 지금 넘기려고 하는데 현금성 자산이 14조 원이나 된답니다. 이게 14조 원이 물론 기업 가치에 좋지만 아마도 정부는 싼 가격에 매도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민간 기업은 현금이 있다고 해서 공짜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는 또 다시 바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사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 지분 매각이 순조롭지 않을 것 같고 또 지루하게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은행이 20%의 지분을 갖고 있고 해양진흥공사가 또 한 20%, 합계 40%를 팔아야 되는데 또 영구채라는 채권도 있다고 합니다. 채권까지 하면 70%를 매수를 해야 인수가 가능하고요. HMM이 워낙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LX판대수, 현대, 포스코, SM, CJ가 지금 노려보고 있다고 하네요. 해운현황은 급격히 악화 중입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악화중이에요. 특히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전년도 대비 80%가 급락을 했어요. 엄청난 급락이죠. 그리고 해운은 삼중고가 물동량이 위축이 되고 있고 악재죠. 그리고 유가가 강세입니다. 또 악재죠. 운임 하락이 있기 때문에 또 악재죠. 이런 삼중고가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타이밍은 아니죠. 적자 가능성은 있나? 돈세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자가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이 부도로 가진 않아요. 왜냐? 14조 원 그동안 2년 동안 엄청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기업이 부도가 가진 않기 때문에 바닥을 다질 거예요. 이 많은 돈으로 현금이 14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선종 다변화에 모색을 할 것 같고 자동차 운반 사업에 다시 진출할 것 같고 벌크선에 투입을 하고 또 유조선도 강화를 시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선종을 다변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선종을 다변화한다 해서 대폭적인 실적이 개선되지는 않는 게 해운이에요. 물론 벌크선 시황과 컨테이너선 시황이 좀 틀리지만 경기 침체가 둘 다 나쁜 건 확실합니다. 자동차 운반도 경기 침체가 오면 나쁘죠. 해운은 대다수 경기 침체의 악재예요. 돈세형 스타일로 HMM의 가치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9조 6천억 정도 돼요. 그리고 매출액은 22년도에 18조였는데 작년에 33%나 매출액이 늘어났죠. 22년 영업이익은 9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도 26%가 성장을 했죠. 하지만 기업의 가치평가는 현실, 지금 당장이 중요합니다. 23년 예상 매출액은 반토막이 나면서 9조 정도 예상을 해요. 50%가 반토막이 나는 거죠. 22년 예상 영업이익은 한 2조 정도, 1조 9천억 정도 나옵니다. 78%, 한 80%가 급감을 하는 거죠. 하지만 돈세형이 보기에는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은 절대 저평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액과 시가총액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HMM이 몇 년 전 실적만 봐서는 저평가 같지만 미래의 실적을 보면, 현실의 실적을 보면 돈세형은 저평가가 아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봐서는 그래도 저평가지만 영업이익은 적자로 갈 수 있는 게 현실인 거예요. 22년 영업이익으로 기업 가치를 보면 1조 9천억에 10배를 줬어요. 19조가 나옵니다. 100%의 상승 여력이 있지만 절대 저는 인정을 못 하겠어요. 왜냐? 매출액 대비는 100% 상승은 없다. 현재가가 19,000원인데 2배를 해주면 39,000원까지 적정가가 나오지만 그거는 좋을 때 얘기고 지금 만약에 영업 적자로 갈 수 있고 더 꺾일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9,770원이 더 하락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 먹거리가 중요한데 기업 가치 평가에서 미래 먹거리가 까놓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뭐 있습니까? 겨우 해봐야 선종 다변화, 자동차 선종, 그리고 벌크선이나 유조선이나 자동차도 경기 호황이 올 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HMM은 경기 호황만 기다려야 한다. 매우 답답하고 답이 안 나오는 가치평가입니다. 총평은 답이 안 나온다. 투자가는 경기 호황을 기다리고 바닥을 확인해야 된다. 바닥은 언제 거라고 예상했죠? 미국의 연준 금리가 하락을 할 때 바닥을 확인할 거다. 아직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까놓고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고요. 현금이 많아서 부도는 안 나오고 지금 가격이 바닥일 가능성도 있죠. 현금 부자 아닙니까? 보유자는 답이 안 나온다. 경기 호황을 기다려야 돼요. 경기 호황은 미국의 연준 금리가 하락 시까지는 긴 호흡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봅니다. 주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수평을 엄청나게 지루하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죠. 경기가 좋아지고 물동량이 늘어나고 컨테이너 배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폭발적인 큰 돈을 벌 수 있었죠. 해운주의 또 장점은 배가 만들어지는데 2년이 걸려요.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폭발적인 사이클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겁니다. 조선주보다는 해운주를 좋아해요. 해운주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몇 년 전 저는 HM에서 돈을 못 벌었어요. 하지만 펜오션 갖고는 돈을 좀 벌었습니다. 이런 사이클을 이용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또 해운주 장점이에요. 주식은 매우 똑똑해요. 미리 이렇게 경기가 꺾일지 알고 벌써 2년 전부터 급락을 했죠. 아직
진행 중입니다. 돈세형이 차트 분석에서 좋아하는 다시 전환점이 시그널은 안 보여요.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이렇게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신호가 확실히 보이면서 정배열로 바뀌어야 되는데 정배열로 바뀌진 않았어요. 그리고 기업의 섹터가 지금 그럴 타임도 아니고요. 안타깝지만 H&M 주식은 지켜봐야 되고 보유자는 뭐 손절매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 않나, 호황이 다시 경기 호황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운주를 없는 분들은 지켜보고 그 타이밍을 보는 거죠. 이런 타이밍이 만약에 또 온다면 이런 폭발적인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해운주기 때문에 버려야 될 주식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켜보고 관찰하고 그 타이밍이 언제쯤 올까, 근데 정확하게 맞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돈세형이 보기에는 이런 시간이, 이런 지루한 시간이 오래 갈수록 확률은 높아진다. 오래 갈수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루하게 기다리고 관찰을 하고, 아, 이 정도 될 때, 이 정도면 경기가 살아날 것 같다. 연준금리가 치면서 그러면 이 정도 타임 때 매수하시고 장타를 때리면 큰 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돈세형이 방송하는 주식 말고 답답하거나 내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주식 이런데 댓글을 올려놓으시면 제가 100%는 방송을 못하겠지만 시간을 최대한 내서 경기 전망이 나쁘다 해도 주식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해운주는 미래를 보고 공부해야 되고 좋은 타이밍일 때는 큰 돈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켜보고 그 타이밍을 노려야 할 주식입니다. 조선주보다는 해운주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타이밍은 조선주가 더 좋을 것 같네요. 지금 타이밍은 조선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선주를 왜 삽니까? 미래가 매우 좋은 종목이 많은데요. 자율주행차, 전장부품 이런 섹터 매우 좋아요.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도 좋고요. 수소 섹터도 좋고 태양열도 좋고 이렇게 좋은 섹터를 좋은 타이밍 때 들어가는 게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0억 가자!